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람들의 낯 두꺼움을 누가 감당하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이 등판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개했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 숱한 의혹들을 일일이 취재해서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에 맞지 않는 조국 장관을 기어이 임명했습니다. 조국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정권이 몰락해도 괜찮다, 이런 뜻일까요?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조 장관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겠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취임사는 보니까요, 오래전에 이미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조 장관은 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얼마나 많이 지적이 됐습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 제왕적 대통령을, 그 권력을 즐기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인사권 통제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법무부가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면 그 권력 누구한테 갑니까? 법무장관,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죠. 그러면 법무장관, 대통령 이 라인으로 검찰권이 강화되면, 그 다음에 검찰은 그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되면, 그럼 그게 검찰 개혁 되는 겁니까?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권까지 장악하면 그렇게 비대해진 권력은 누가 통제합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참 우습지도 않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고를.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8일 오후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들어 두 가지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하나는 임명 강행, 또 하나는 철회.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임명을 강행한다, 이 결심은 서 있었던 것 아닐까요?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주면서 이례적으로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대국민 메시지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원칙 지키려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6명을 무더기로 임명했습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국민 대다수가 뻔히 보고 듣고 했던 일인데 그걸 임명의 명분이라고 제시하는 걸 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명분 내세우기가 아주 군색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은 이미 분열됐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그런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에 반한다고요? 아니, 도덕성, 직업윤리성, 정직성 이런 데서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백히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런 위법사항은 없다? 그래서 임명한다?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희화화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도 보지 않았습니까? 조 장관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는지, 그뿐입니까? 10년 동안 15,500건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수없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타하고 조롱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한 그런 행위들을 자신이 답습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켜요. 장관감 아니죠. 문 대통령 속으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떡하니 장관을 시켜놓고 검찰개혁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두 사람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겠죠. 또 거기다가 공수처 설립도,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근데 본래는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트로이카 체제로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계획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사실 내심으로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하네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럴듯하죠. 참 여튼 그 진보 좌파 정권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개혁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검찰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선에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장악하고 총장 이하 검찰 조직은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개혁하라? 그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거 적폐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이? 그게 아니면 검찰 내부를 자극해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조직의 불신, 이걸 유도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윤 총장 사면 초과의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조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 이것을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윤 총장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겁니다. 이미 가능성, 그 조짐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거기서 정 교수의 그 표창장 위조,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9일날 오후 3시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2시에 조 장관이 임명 딱 되고 나니까 학교 조사위원회는 3시에 발표는커녕 한참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건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물러서 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개혁을 해요. 더 기대할 것 없습니다. 문 대통령 정권의 그 속성, 그 행태, 추구하는 목표, 목적,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질주를,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 대통령이 거칠 것 없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야당들이 그냥 주눅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즉생의 각오로 지금 맞서려 할까요? 지금의 야권에는 이게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기회이죠. 모든 것을 다 던진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든 것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작은 이익,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비실비실 이렇게 물러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영영 야당을 버릴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대통령의 전횡,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